한 얘기예요. 제가 절대로 못 오게. 절대로. 근데 지금 심각한 얘기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힌데 포고령에서 국민 통행 금지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네. 네. 통금이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통금이. 근데 통금을 윤석열이 지우라고 했다. 이거를 또 이제 그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발상인 건데 하나는 포고령 때 국민 통행 금지도 시키려고 했었고 중요한 거는 그거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윤이 빼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통행 금지? 내가 보기에 대치동에서 제일 먼저 반대할 걸? 그러니까 통행 금지는 이미 그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통행 금지 검토했다라는 거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용현 그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국민 통행 금지는 삭제를 하면서 전공인은 처단하는 거 넣고 다 미친놈들이에요. 내가 보기엔 다 미친놈들인데 네.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을 생각한다라는 거를 지금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짜가지고 좀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가 안 돼요. 전환이- 포고령 예, 자체도 제가 했던 그 봤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네. 그럼 옛날 포고령을 그대로 썼던 거고 그게 추가한 게 전공의하고 의사들 처단하는 거하고 네. 그 통행 금지를 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네. 포고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그 위헌적인 발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너무 끔찍해요. 우리 통행금지 겪어봤죠. 민방위 훈련하고 이런 시대 우리 살아봤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잖아요. 근데 나라를 최소한 40년, 50년 전으로 백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기득권을 누리면서 천년만년 거기에 야합하고 협력하면서 간신배들처럼 그렇게 해서 살려고 했었던 거다. 그게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아직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3명이 사실상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23명이 이탈하면 이거 큰 거다. 얼마든지 세력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왜 가만히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가 내가 보기에 완전히 이게 딱 그 친윤계가 장악한 정당에서 소위 친한계라든가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뒷조사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책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본인은 뭐 법무부 장관, 뭐 검사명 엘리트를 했는데 정치라는 거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과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밀고 당기기도 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공천권까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비례대표나 일부는 본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당권 잡고도 보면 사람을 제대로 잡아놨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력화를 시켰어야 돼요. 최소한 주류 세력, 자기 입장의 주류 세력, 친한 쪽의 의원을 저라면 한 30명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공천을 지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당대표까지 돼요. 최고위원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엘리트,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력화를 못 시켰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친한 게 누가 있습니까? 장동혁조차도 반발하고 이런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력화가 안 된 게 아닌가. 결국은 친윤계가 중심에 딱 있고 다른 세력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권력에 복종하는 데 좀 익숙한 게 그런 문화적 정서적 그리고 이제 공천 문제 뭐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라고 분류되는데 사실은 꼭 친한계라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모두 친한계도 아니거든요. 사실 중립적인 인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딱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거를 분단까지 각오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숨 죽이고 있는 거고 제가 몇몇 의원들 만나보니까 네. 이 당은 그냥 갈 때까지 가서 문 닫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국민의 의원들이. 네, 뭐 제가 진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어설프게 뭐 하는 것보다 그냥 하게 냅두는 게 낫겠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자기들 위원정당 심판 받고 끝내는 게 문 닫고 다시 새로운 보수를 위원정당까지 해동시키는 게 가면 낫겠다? 의원직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건 안 사실은 되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아예 그러니까 완전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네. 어설프게 네. 이렇게 하느니 이게 뭐 윤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으니까 그냥 사실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 권성동 하고 싶은데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깃발의 기수가 누가 될 거냐.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유승민 대표가 주말에 대구 간다면서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네. 제가 최근에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본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대선이 그래서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그 배신자 프레임 내가 직접 국민들한테 TK 대구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호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에 내려가는 것도 아마 그 본격 아직은 아니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요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탄핵이 이제 제대로 헌재에서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네. 정치적 액션이 아마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어쨌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뭐 그건 모르는데 그래서 구심점은 결국은 대선 국면이 되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구심점이 없고 쌍권 권성동 권영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네. 대선 국면 되면은 급격하게 또 이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이를테면은 뭐 유승민 네. 뭐 안철수 어쨌든 여기는 다 탄핵 찬성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밖에 안 남거든요. 홍준표 사실 권성동이나 싫어해요. 또 솔직히 네. 안 좋아해.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뭐 밀어야 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그 정당은 지금. 아 근데 홍준표는 진짜 대구 얘기 좀 해주세요. 슬픕니다. 예. 진짜 대구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대선이고 본인도 나이도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탄핵도 본인은 이렇게 가야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타깝고 아쉽고 저 고등 선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전화 좀 하세요. 전화 바꿨다면서요? 번호 바뀌었다면서요? 근데 아버지- 그대로 있긴 있어요. 번호. 번호 바꿨대. 부친 묘도 받고 파묘를 했어 지금 파묘를 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좀 허울 좋은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실체가 어떤지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것 같아. 진면목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무속에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이 강자와 그다음에 목리와 막 이런 것들 법률가 아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평생 검사한 사람이 저렇게 소원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그러면 내 세상이 올 거야라고 믿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했나 그 토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어찌 보자면 새로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어떤 소중한 기회에 어떤 그 서막이 열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저 예배는 왜 본 거야?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그냥 그거 왜 아직도 억울해? 망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무속하니까 예배 받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보도할 필요도 없는 것도 보도하고 관저에서 예배한다고 진짜. 느낀 거고 예. 아직도 술 먹고 술이나 끊든가 술 먹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정신 망상 장애에 있는 사람 빨리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체포해도 영장 내준다고 보거든요. 아니 긴급 저는- 체포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은 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주저주저 하는 거 아 공수처 그냥 아닙니까? 해야 된다. 지금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체포만 되고 윤석열이 잡혀 들어오면 네. 국면이 확 바뀔 겁니다. 그렇죠. 권성동이나 맞아요. 이런 권영세 네. 같은 사람들도 구속되면 바로 이 사람들 또 그날로 바꿔 네. 입장을 태도를.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고민하는 게 하나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검찰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열흘 정도 구속해놓고 또 검찰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20일 뒤에는 또 풀어줘야 되니까 어쨌든 네. 해야 되는데 이 열흘 안에 지금 확실하게 기소를 할 수 있을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느냐, 수사가 되고 증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지, 이첩을 하면 안 되지. 이첩을 왜 그렇게 받아? 쫄보면은. 네.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는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다 하고요. 이상민하고 윤석열 두 개만 공수처가 해요 지금. 네. 근데 이상민은 뭐 하나만 하고 사실은 나중에 뭐 하면 되고 윤석열 네. 한 명이
명 있는데 그거를 이거 못 한다고 공수처? 그럼 공수처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럼 저는 공수처는 필요하다라고 보지만은 네. 본인들이 어떤 지금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더 조직을 확대할지 네. 어떻게 할지가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간해 본다고 대통령께서 우리 수사기관에 나와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아, 미친 진짜. 거 아니야? 진짜 깨들어 그 와, 얘기는 소중한 정말. 시간을 내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결단을 내려라. 공수처는 결단을 내린 아주 앞뒤 재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미 예. 검찰에서 한 번, 예. 공수처에서 두 번 해서 번. 세 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 이첩됐기 때문에 다 카운팅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줘요. 주지. 예. 그럼 집행해서 예. 그러면 공수처 주가가 예. 여기까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해요. 박균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3-4번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언제든지 그 수사에 소환 안 하고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주저하고 못 하고 안 하는 거다. 안 할 게 뻔하잖아. 검찰 이 핑계 하는 대고. 짓거리 봐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했잖아. 크리스마스 날 부르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속해버려야지.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안 되면 그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치가 어쨌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다. 그 핵심은 국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